천억대 자산가인 이종필 회장은 젊은 시절 막노동꾼의 술주정뱅이였다. 술이 취해 집에 들어가면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허다했다. 참다 못한 아내는 하나뿐인 딸을 데리고 도망을 쳤다. 그 후 그는 우연히 석재 일을 배우게 되었고 석재 관련 사업을 시작하면서 큰 돈을 벌었다.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열리면서 큰 사업가가 된 것이다. 그가 부를 거머쥐었다는 소식에 도망갔던 아내가 찾아왔지만 그는 매정하게 그녀를 내쳤다. 자신을 배신한 아내인데다 그의 유일한 혈육인 딸을 고아원에 버린 그녀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었다. 혼자 버려진 딸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을 고아원에 내팽개쳐? 이종필 회장은 이 모두가 자신으로 인해 생긴 불행이라는 건 생각지도 않고 전처만 비난했다. 그리곤 사람들을 시켜 딸의 행방을 찾았지만 이미 딸 유선은 고아원에서 도망친 후였다. 죽기 전에 유선이를 만나고 재산이라도 물려줘야 할 텐데. 이종필 회장은 평생 일궈온 사업체를 매각하고 경기도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 외부적으로는 은퇴였지만 사실 그에게는 큰 병이 있었다. 길어야 1년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게 불과 2달 전이었다. 원인 모를 마비 증세로 병원을 찾은 그는 결국 원인도 해결 방법도 못 찾은 채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는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남은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의 곁을 지켰던 김비서를 시켜 광고를 내게 했다. 김비서는 전원주택에 같이 기거하며 여전히 이 회장의 수종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 회장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1년 이상 그의 밑에서 버틴 사람이 없는데 김비서는 긴 세월을 참고 견뎌 이 회장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다. 퉁퉁한 체형의 이종필과 달리 큰 키에 비쩍 마른 김비서는 말수가 적고 일처리가 확실해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김비서는 이 회장의 지시대로 25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는다는 광고를 냈다. 어떻게든 딸을 찾아내 용서도 구하고 재산도 물려주는 게 이 회장의 마지막 바람이었다. 아마도 가짜들이 많이 찾아올 게야. 공돈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게 사람 속성이니까. 자네가 일단 추리고 나서 가능성 있는 친구들만 내게 데려와.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후 이 회장의 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꽤나 찾아왔다. 1차적으로 김비서가 걸러냈지만 이 회장과의 면접에서 결국 퇴짜를 맞는 일이 허다했다. 8살에 헤어졌는데 기억이 나는가? 그럼요. 제가 학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랑 헤어져서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미안하네, 젊은이. 사실 내 딸은 나와 7살에 헤어졌다네. 사는 게 힘들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 회장의 유도 질문에 말려 정체가 들통나기 일쑤였다. 모든 걸 내려놔야 하나? 전처는 이미 사고로 죽어 확인해 줄 사람도 없고 답답하구만. 그렇게 점점 딸 찾기를 포기해 가던 어느 날 그가 정원의 꽃에 물을 주는데 헐레벌떡 김비서가 달려왔다. 회장님, 만나볼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같습니다. 진짜? 자넨들 같은 말을 하는군. 난 이제 포기할까 싶은데. 아닙니다. 모녀가 찾아왔는데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냐?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전처는 이미 사고로 죽었는데. 이 회장은 벼락같이 화를 냈다. 아니, 일단 만나보셔야
상황을. 결국 이 회장은 김 비서가 말한 사람들과 자리를 마련했다. 중년 여자와 30대 초반 남짓의 젊은 여자였다. 이쪽 분이 회장님 따님이라는 이유선 양. 옆에 계신 분은 이제껏 유선 양을 돌봐준 계모랍니다. 그래? 이 회장은 불신 가득한 눈으로 두 사람을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귀찮은 듯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자네가 내 딸 유선이란 말이지? 네, 맞아요. 전 집을 나오기 싫었는데 엄마 때문에 고아원까지 끌려갔던 유선이에요. 그래 좋아. 어린 시절 네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지? 내가 자주 그걸 사들고 집에 갔었는데 널 주려고. 그녀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순대요. 어린애가 염통하고 간을 곧잘 먹는다고 아빠가 신기해하셨잖아요. 그건 맞구만. 이 회장은 당시 살던 집과 동네, 이웃 사람들 이야기 등 시시콜콜한 질문을 했다. 유선은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차분히 대답을 이어갔다. 그렇구만. 아무튼 알겠으니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하지. 이 회장은 석연찮은 점이 있는 듯 냉랭히 일어섰다. 그들이 돌아간 후 김 비서는 넌지시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제 생각엔 지금까지 회장님과의 면접에서 가장 잘 대답한 분들 같은데요. 그게 너무 대답을 잘해서 의심스럽구만. 네? 김 비서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 회장의 처분을 기다렸다. 가능성이 없진 않아. 확인해 볼 가치는 있어. 정 박사한테 전화 넣어. 아, 정 박사님이라면 그 유명한 교수님. 그 친구한테 어린 시절 유선이 사진 보내. 그러면 현재의 얼굴을 가늠할 수 있겠지. 정 박사는 컴퓨터 공학계의 저명한 박사로 얼굴 인식 기술에 일가견이 있었다. 이 회장과는 제법 가까운 관계였다. 네, 바로 보내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진행하고 이런 일일수록 2중, 3중 확인해야 하는 법이지. 아, 유전자 검사? 이 회장이 보낸 유선의 어린 시절 사진을 토대로 정 박사는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유선의 현재 모습을 추정한 사진이었다. 비슷하구만. 이 회장은 사진과 비교하기 위해 다시 모녀를 불러들였다. 가까이서 보니까 사진과 아주 흡사하구만. 이제야 절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빠? 유선의 눈에서 또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직 아빠라고 부르기엔 이르네. 이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아직 유전자 검사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터였다. 그때 김 비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회장님, 자료가 왔습니다. 99%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정말인가? 이 회장은 벌떡 일어나 검사 결과서를 받아들었다. 아, 사실이군. 드디어 찾은 건가? 이 회장은 막상 딸을 찾았다고 생각하니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편으론 여전히 확신이 안 서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자잘한 일들을 끄집어내며 그녀에게 확인했다. 그녀는 뚝뚝 눈물을 흘리며 대답을 이었다. 아빠가 술만 마시면 엄마와 싸워서 전 매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어요. 하지만 이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빠가 왜 그랬는지. 왜 그랬다고 생각하지? 외로우셨던 거예요.
친딸을 고아원에 버릴 만큼 매정한 여자와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아빠는 엄마랑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성공하셨잖아요. 모든 건 엄마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술을 마셨던 것도, 엄마에게 가혹하게 대했던 것도. 이 회장은 그제야 딸 유선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래, 넌 내 딸이 맞구나. 어서 오너라, 내 딸 유선아. 이 회장은 유선을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었다. 그 후로 6달을 더 살고 이 회장은 생을 마감했다. 비록 병환이 깊어져 몸은 힘들었지만 마지막 가는 길은 행복했다. 딸 유선과 고아원에서 도망친 그녀를 키워준 필자라는 계모가 성심성의껏 그를 간호했기 때문이다. 난 이제 더는 여한이 없다. 우리 딸 유선이와 마지막을 보내서 행복하구나.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계속 저와 함께 하셔야죠. 우리 가족 이제야 만났는데. 이 회장은 미소 띤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의 재산은 고스란히 유선에게 돌아갔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유선과 계모, 김비서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제 다 끝났으니 돈을 나눠볼까요? 유선의 계모 노릇을 했던 양필자가 가짜 유선으로 행세한 홍주와 김비서를 보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컴퓨터 기술까지 동원해 얼굴 확인을 할 걸 어떻게 미리 아셨습니까? 게다가 유전자 감시까지. 이 회장은 의심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홍주의 그 예뻤던 얼굴도 이렇게 못나게 성형해 놓은 거고. 역시 대단하십니다. 양필자에게 매수된 김비서는 그녀가 건넨 돈가방을 챙겨들었다. 지난 세월 이 회장한테 겪은 수모를 이제야 보상받는 기분이군요. 이게 다 사모님 덕분입니다. 별 말씀을. 우리야말로 김비서가 아니었으면 이 회장에 대해 어떻게 그리 속속들이 알았겠어요. 이번 건은 김비서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비서는 꾸벅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선생님, 김비서한테 너무 많이 챙겨준 거 아니에요? 이 회장이 남긴 재산의 3분의 1이나 주다니. 홍주, 너 여전히 눈앞에 이익만 보는구나. 김비서는 그 정도 돈을 받을 만큼 충분히 역할을 했어. 유전자 검사지 조작한 것만 해도 그 정도 가치는 있지. 그리고 이렇게 확실히 해둬야 뒤탈이 없는 법이야. 아, 역시 선생님은 한 수 위세요. 그나저나 저 다시 성형해야겠어요. 이 얼굴로는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안 돼. 당분간은 절대 손대지 마. 괜히 섣부른 행동으로 의심 살 일 만들지 말라고. 우리 때문에 한 푼도 못 건진 이 회장 친척들이 우릴 주시하고 있으니까. 한 1년 차분히 지내면서 깔끔히 재산 정리한 뒤에 해외로 이주하는 게 가짜 유선 인생의 결말이야. 어차피 그때쯤 새로운 건이 시작될 테니까 그때 컨셉에 맞춰 새로운 얼굴을 만들면 되지. 그렇군요. 아, 선생님 정말 치밀하세요. 다음 건은 제발 예쁜 역할이었으면 좋겠어요. 대부업계 큰손이자 최고의 사기꾼 양필자. 그리고 양필자의 거짓 주식 정보에 큰돈을 잃었던 홍주. 그들의 화려한 사기 행각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양필자의 신복으로 들어간 홍주는 이제 어엿한 사기꾼이 되어 탐욕의 날을 세우고 있다.